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네, 4월 24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네.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것도 삶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씹고 뜯고 뭐 카피한 것 같은데 씹고 뜯고를 잘 하게 되면 이게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그래. 그래서 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뭐 다 접고 잘 씹어서 드시면 일단은 소화가 잘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치아도 망가지기 때문에 인공 치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틀니 많이 사용하시죠? 맞습니다. 틀니를 처음에 맞추면 이 네. 맞춤으로 끝이 아니고요. 사실 사용을 잘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조금 안 좋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되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평소에 이 위생 관리나 세척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틀니와 원래 치아는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틀니를 낀 채로 주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틀니도 전용 솔과 또 전용 치약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전용 치약이 없다고 해서 일반 치약은 사용하시면 안 안 되는 됩니다. 거죠. 차라리 물로 헹궈주시거나 주방 세제, 비누로 네. 세척하시라고 하네요. 요즘에 각 보건소나 그리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무료 틀니 세척기가 많이 좀 배치가 되고 네. 있는데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뭐 많은 배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이용하셔서 입속 건강을 잘 챙기시는데요. 요 틀니를 하셨는데 요 관리를 잘 못 하시면 네. 오히려 구강 질환이 더 생겨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춥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 저기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좀 춥다라고 느꼈습니다. 오늘도 좀 춥게 시작을 했어요. 네,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막바지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대전은 8도로 어제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낮에는 우리 지역이 17도를 밑돌며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마저 강하게 불면서 화재 사고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7도, 세종과 공주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는 오늘 낮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차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내일 낮부터 기온은 점차 오르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내륙에는 소낙성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달 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참 재미있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네. 몇 가지 저희들이 좀 예를 들어 드리는데 네. 정말 깨끗하다고 소문난 싱가포르에서는 오.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으면 씹으면 벌금, 뱉으면이 아니고 씹으면 씹기만 벌금이 해도 우리 돈으로 80만 원이에요. 와, 너무 무서운데요? 두 번 걸리면 160만 원. 그러니까요. 또 덴마크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는 네. 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음식에 비만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참 또 우리나라에서도 네. 독특한 금지법이 있는데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매점에서 탄산음료를 못 팔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또 환경을 위한 제도도 있는데 중국은 일회용 젓가락세 오, 그리고 요 에스토니아에서는 아침에 죄송합니다. 방귀세가 있는데요. 방귀세요? 이 방귀세가 네. 뭐냐면 소가 방귀나 트름을 하게 되면 오. 이 메탄가스를 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이거 소가 트름하고 방귀 낀다고 세금을 더 그러니까요. 또 중세 유럽에서는 또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창문의 개수대로 네. 창문세를 걷기도 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 집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규칙과 제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제도가 아닌데 집안 규칙. 제도죠. 네네. 이 집안 제도와 규칙을 보면 또 그 집안의 분위기도 알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 이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 이것만은 반드시 약속해줘. 이제 지킨다라는 얘기인데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부터 뭐냐면 양말 양말. 벗어서 거꾸로 말지 오. 않기. 그다음에 이제 뭐 식사하거나 뭘 먹으면 그 식기는 꼭 물에 담그기. 오. 요거 정도는 규칙으로 지키는데 안 그러면 혼나죠. 네. 그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큰 규칙은 아닌데 금요일 저녁에는 꼭 맛있는
맛있는 걸 먹기. 네. 오늘 뭐 먹어요? 오늘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소소하죠? 아유, 좋네요. 네, 여러분들의 규칙도 많이 궁금한데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래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첫 소식은 문화 하나들인데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우리 약속을 잘 지키자는 의미에 네. 시작된 문화, 요즘에 문화공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문화활동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산에서는 거리두기 때문에 또 띄엄띄엄이라는 주제로 이름이 네, 띄엄띄엄 예뻐, 예. 네, 특별한 릴레이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거리두기다 보니까 비대면 또 무관객 공연이겠죠. 맞죠. 네. 네. 자,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산 지역의 문화 공연을 제작하는 이야기. 보시기만 하셨지만 이제 제작하는 이야기 또 궁금하시잖아요. 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잠시 공연장과 전시장을 비운 문화예술인들이 온라인에 나타났다. 아산의 문화예술 공연, 그리고 아산의 관광지를 한 번에 소개하는 영상으로 문화 나들이를 즐겨보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연 기회를 잃게 된 아산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특별한 활동을 제안한 이색 프로젝트 띄엄띄엄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은 뭐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띄엄띄엄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도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또 문화적 갈증을 많이 느끼고 계신 시민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공연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산 띄엄띄엄 문화예술 공연은 3월 27일 첫 업로드를 시작으로 해서 릴레이 형식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각각의 컨텐츠를 공개했다. 하나씩 업데이트되고 있는 영상들은 지역의 예술인들을 총망라한다. 국악예술단 소리락, 즐거울 락자를 쓰고 있거든요. 이 즐거움을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액매기 타령, 안 좋은 애구는 물리치고 복을 드려야겠다라는 취지의 액매기 타령을 연주하였는데, 이 곡을 퓨전 국악으로, 즉 전통 악기와 그다음에 밴드의 악기로 퓨전으로 구성을 하였는데, 이 공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즐거움과 신명을 느끼셨으면 하는 취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 함께 소통을 하고 웃어야 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의 공연의 모습을 아산시의 아름다운 또 지역 명소와 함께 멋있게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에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대형 모자이크 작품을 만드는 뜻깊은 공동작업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크기도 보통 한 50호, 30호에서 선생님들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한 200호 크기의 작업을 한 여러 명, 5명에서 7명 사이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키웠고요. 타일 모자이크 화는 미리 타일을 재단을 통해서 해놓고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작업이니까 조금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작업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아산 띄엄띄엄 문화예술 공연 안에는 특별함이 더해져 있다.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장소는 바로 아산의 명소들. 공연 감상과 더불어 지역의 명소를 안방에서 둘러본다는 의미도 덧붙였다고.
우리 시민분들 집에만 있으시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이들도 답답해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아산에 정말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화면으로나마 이런 관광지를 다니면서 그 답답함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산시에 한번 우리 시민들이 한번 찾아가 봤으면 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촬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릴레이 콘서트의 제작 현장. 아산의 상징과도 같은 한 온천장 주변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인 중에선 대중들에게 음악으로 영혼의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어쿠스틱 앙상블 밴드 밥이 그 주인공이다. PP1이에요. 시작되는 느낌 나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나가는 느낌 살려주고 멜로디는 하시고 예. 예, 여자분이 솔로로 노래하시거든요.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는 밥밴드. 지친 현실이지만 함께 힘을 내자는 위로의 말을 다양한 악기 선율과 함께 밝고 경쾌한 음색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음악을 좋아하는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그리고 후배들이 모였는데요. 자연스럽게 한 5년 전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쿠스틱 앙상블 밥이 생겼는데요. 처음에 밥 이름을 진 게 누구지? 맞아. 저희가 생기기는 좀 어려 보이지만 좀 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티지라는 이름을 꼭 팀명에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빈티지 어쿠스틱 밴드에서 이니셜 따서 VAB 해서 했더니 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밥이라는 VAB로 쓰기로 했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 이름이 밥인데 이 밥이 에너지인 것처럼 저희들은 음악으로 여러분께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희들은 그래서 그 신노래, 아름다운 노래, 따뜻한 노래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 촬영 장소는 옹기와 발효 음식 등 우리의 옛 문화를 담고 있는 곳. 그 배경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국악의 향연을 충남 전통음악연구소가 함께했다.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표현될 본 영상에서 선보일 충남 전통음악연구소의 곡은 가야금, 거문고, 피리, 대금, 해금, 타악의 합주로 듣는 천년 만세다. 저희 충남 전통음악연구소 충전소는 아산을 중심으로 충남 시민의 전통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꾸려진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보통 지역문화 활성화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요. 연주 레파토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동요나 민요 같은 것도 연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나 젊은 층들을 위해서 전통음악과 그리고 퓨전음악, 창작음악 등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촬영지는 드넓은 자연을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 같은 일몰을 볼 수 있는 선장포 노을공원이다. 절제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발레 동작 안에 재미있고 친근함을 담고자 하는 전날의 발레리나가 출연. 아산 띄엄띄엄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무대 위를 벗어난 그녀의 우아한 춤사위도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특별히 발레리노 우만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준비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고심했고 그 화려한 영상미를 담은 결과물 역시 곧 공개될 예정이다. 네, 이 작품은 돈키호테라는 작품으로 재치 있는 이발사 바질과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키트리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지금 같은 우울한 분위기에 조금 더 분위기를 업하고자 이 작품을 선택했고요. 많은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지 못함으로써 무대에 대한 그리움과 관객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술가들이 조금 더 관객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아산 띄엄띄엄 문화예술 공연은 예술가의 문화 욕구를 해소하고 대중의 문화 갈증을 씻어준다. 띄엄띄엄 문화예술 공연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라는 시련 속에서 찾아낸 또 다른 문화예술 트렌드 온라인 공연. 새로운 장르의 공연 문화를 만들고 문화예술의 범주를 넓히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이색 공연 형식,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공연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고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다 바라고 계신데 네. 이 코로나 역설이라고 해서 오. 지구 환경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아. 150km 거리에서 히말라야가 보이고요. 오. 그리고 또 그 밑단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줄어든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이런 새로운 공연 문화 트렌드도 네. 코로나의 역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찾아보기 귀찮고 또 직접 가기 귀찮아서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네. 이제는 공연 보는 게 마치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이 문화공연, 문화생활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이 하도 그냥 온라인 공연 하니까 그게 뭐요? 하고 네. 들어가 보셨다가 첫 단추를 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첫 단추 잘 깨셨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공연들 좀 찜하셨다가 네. 두고두고 보시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산 띄엄띄엄 문화예술 공연 쭉 이름 보니까요. 다시 한번 예뻐. 아산 띄엄띄엄. 네. 마치 좀 요즘 유행하는 트롯 공연도 재밌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요즘 핫하다는 트롯 말씀드렸네요. 네. 그리고 뭐 마술 개그, 클래식, 파페라 화면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런 공연들이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 또 골라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네. 너튜브 채널 너튜브를 접속하신 이후에 아산 문화관광과 채널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의 미학도 좀 느낄 수 있을 네. 거고 시간이 한 4분 정도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한 편씩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문화활동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연도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또 먹어요? 그럼요, 먹어야죠. 에너지를 한번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 먹기 좋은 봄나물과 봄에 먹는 쌈채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정말이지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요. 웬일인지 쌉싸름하고 향긋한 향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오늘은 겨우내 잠들었던 입맛 확실하게 깨워줄 제철 봄나물과 쌈채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집 나갔던 입맛 확실하게 찾아올 특급 비책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밥상 위에 봄이 돌아왔다. 나른하고 입맛 없는 요즘 제철 만난 향긋한 봄나물과 봄에 먹어야 더 풍성하고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쌈채소로 식탁 위에 봄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모로 기운 빠지는 요즘 봄의 기운 듬뿍 받은 건강나물과 쌈채소로 입안 가득 봄의 축제를 즐겨보시죠. 아이고 힘들다. 오늘
제가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을 지금 올라왔어요. 오늘 제가 찾으러 온 이건요, 산에서 나는 금이라고들 부른다고 하죠. 뭐 산채 왕이라나? 뭐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산나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힘들다. 아니 산에서 나는 금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으러 왔는데 진짜 산에서 나는 금이 있나요? 아, 산에 금이 있죠. 정말요? 예. 어디 있는 거예요? 조금 가십시다. 아니 황금이 진짜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있죠. 나무에 황금이 달려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 봄철에 금을 캐러 이렇게 큰 바구니를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금이 도대체 뭐예요, 아버님? 봄철에 나는 두릅입니다. 두릅이 금이었어요? 예. 쌉싸래한 귀한 맛. 자연산 두릅이 바로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금이었군요. 두릅은 대략 4월 초 싹이 올라와 중순 정도가 되면 따기 시작하는데요. 첫순이 가장 부드럽고 영양분이 높아 지금이 두릅을 먹기 딱 좋은 시기라네요. 그럼 두릅 따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나무 위로 올라온 두릅의 가장 밑단을 손으로 잡고 꺾어서 수확을 하는데요. 이때 뚝 소리가 나면 적절한 시기에 아주 완벽하게 땄다는 신호음이라네요. 아버님 저 사실 두릅나무를 처음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릅이 몇 월에서 몇 월까지 나는 걸까요? 예, 4월 한 10일경서부터 4월 말까지 수확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바짝 한 달 나는 거네요. 그렇죠. 또 너무 크면은 억지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 농장은 치악산 슬기의 그 아주 청정면 지역으로서 북쪽이 막혀 있고 남쪽이 확 트여 있어서 햇빛을 많이 받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이런 곳보다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가 빨리 출하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월 딱 한 달. 자연이 준비한 한정판인 만큼 고기보다도 더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두릅은 쌉싸름한 사포닌 성분으로 원기 회복은 물론 환절기 봄철의 건강 지킴이로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와 이제 포장이 다 된 거네요. 이제 출하만 남겨둔 것 같은데 이 두릅들이 어디로 판매되고 얼마나 판매가 될까요? 예, 저희는 주로 가까운 그 로컬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좀 이런 케이스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씩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입맛,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두릅. 그럼 맛 좀 볼까요? 두릅은 튀김이나 나물 등 다양한 레시피로 즐길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두릅 숙회는 나물의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조리법 중 하나인데요. 우와, 입안 가득 봄이 느껴지네요. 진짜 건강한 맛이네요. 이 사포닌 때문이라고 하나요? 이게 약간 씁쓸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역시 산나물은 이래야죠. 진짜 봄이 내 입속에 찾아온 것 같아요. 쌉싸래한 맛과 향으로 소비자들에게 봄을 선물하는 산나물의 제왕 두릅. 올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맛보세요. 네, 이번에 만나보실 봄나물은요. 연하니까 향긋한 내음을 자랑하는 곰치인데요. 곰 발바닥을 닮았다는 설도 있고 또 곰이 좋아했던 취나물이다 해서 곰치라는 설도 있는데요. 확실한 건 봄철에 곰치만큼 밥상 입맛을 돋구는 게 없다는 거죠. 원주 신림면 구항리 또 다른 봄나물을 찾아 농가로 향했습니다. 노지에서는 봄나물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곰치와는 같은 듯 다른 이것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바쁘게 하고 계신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나물 뜯고 있어요. 어떤 나물인데요, 이게? 이거요. 저기 곤달비요. 곤달비? 네네. 곰치는 잎은 또 비슷하지만 곰치는 조금 써요. 뒷맛이 쓰고 곤달비는 향이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이 곤달비는 삶아서 살짝 데쳐서 쌈을 싸 먹으면 향이 2배예요. 곰치의 사촌격인 곤달비. 원래는 깊은 산속 습지에서 자생하던 산나물이었는데요. 맛과 향이 좋고 효능이 뛰어나 요즘은 재배 농가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게 곤달비라고 곰치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출하가 돼요?
네, 이게 지금 뭐 하우스는 벌써 출하가 나갔고요. 이거 노지는 조금 늦어요. 지금부터 이제 출하가 지금 시작되고 있걸라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경기가 힘든데 판매가 좀 어떻게 판매를 하세요? 이거 이제 노골푸드도 나가고요. 직거래도 해요, 저희는. 이 밖에도 우리에겐 명이나물로 더 익숙한 산마늘도 요즘이 제철입니다. 3, 4월에만 만날 수 있는 산마늘은 아삭하고 짭조름한 장아찌로 만들어 먹으면 제격이죠. 두릅, 인삼, 소고기 맛이 난다고 해서 삼나물이라 부르는 눈개승마도 어린 순이 올라오는 지금이 딱 먹기 좋은 시기라네요.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효능이면 효능.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산마늘과 눈개승마. 올봄 꼭 한번 맛보면 좋을 제철 나물입니다. 이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향이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먹어보고는 향이 독특하게 마늘 향이 많이 난다 그래요. 아, 정말 향이 은은하니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 명이나물이랑 곰치를 보니까요. 삼겹살이 생각나요. 이 손바닥에 나물 하나 딱 올려가지고 삼겹살 잘 구운 거 올려놓고 막장 한 스푼 탁 얹어주면 그냥 지금 너무 배고파지는데 이거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대로 끝내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찾아간 곳은 단계동의 한 맛집. 와, 이게 다 뭐예요? 고기와 찰떡궁합 자랑하는 유기농 쌈채소 되겠습니다. 상추, 치커리, 깻잎 등 16가지의 쌈채소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와,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 채소들로 다 쌈을 싸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요즘이 쌈채소 싸서 드시기에 제일 좋은 시기잖아요. 햇빛도 좋고 지금의 유기농 쌈채소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기예요. 아니 근데 쌈채소는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봄을 찾아봤거든요, 오늘. 아,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 겨울에는 이제 지금 햇빛이 짧잖아요. 춥고 그래서 이제 야채가 많이 안 올라오는데 지금이 야채들이 가장 재배하기 좋은 시기고 햇빛도 좋고 봄 햇살 받은 유기농 채소가 지금이 최고입니다. 쌈채소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쌈채소에 제철나물 반찬은 옵션. 지금 한상 가득 봄이 차려졌는데요. 여기 산나물들도 있고 또 특히 봄에 먹어야 맛있다는 쌈채소들도 있으니까 제가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쌈채소가 연하고 향긋한 게 너무 맛이 좋은데 특히 몇 장 겹쳐 먹으면 더욱더 맛이 좋거든요.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거라 사실 큰 기대 안 했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봄에 먹어야 더 맛있는 것 맞습니다. 겨우내 꽁꽁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푸릇푸릇한 봄나물들은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식탁 위의 보약. 옛말에 봄에 나는 제철나물만 잘 먹어도 1년이 건강하다고 하니 올봄 건강 예약은 봄나물과 쌈채소로 찜하세요. 겨우내 달아났던 입맛 제가 찾아드린다고 약속했었는데 어떠세요? 입맛 좀 돋구셨나요? 요즘에 도대체 뭘 먹어야 좋을까 하고 고민이셨던 주부님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잘 보셨죠? 제철 맞은 봄나물과 쌈채소 밥상에 한가득 올려서 건강 밥상 오늘부터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정 자연, 뭐 자연 음식, 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찾잖아요. 아, 근데 혹시 들으셨어요, 아까? 어떤 소리요? 조금 귀 밝고 관심 있었던 분들은 네. 이 저 짹짹짹짹 아. 새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그 새가 그렇게 울고 있는 곳에서 난 그 아유 나물이면 맛있죠. 굳이 설명을 해. 근데 저는 그냥 이미 두릅 얘기 나오기 전부터 네. 이게
고기도 그렇고. 맛있겠네요. 네. 어떻게? 자연 한정판 고기보다 더 귀한 몸값을 그럼요.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두릅은 그냥 살짝 삶아서 초고추장에 탁 찍어 먹으면 입안에 또 봄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맛있겠네요. 그게 이제 살짝 삶아서 조금 삶으면 식감까지 아삭아삭하고 너무 좋거든요. 네. 이 곰치와 그 사촌격인 이제 곤달비가 있고요. 그리고 산마늘 뭐 어제도 말씀드렸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봄나물 얘기 많이 했는데 저도 이름 처음 들어봤지만 맛은 알았던 눈 개색맛. 문제에도 나왔었던. 그렇죠. 네. 네. 이 뭐 봄나물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봄 햇살 가득 받은 그 나물들이 어찌 보면 건강 밥상 아니겠습니까? 네. 거하게 건강 밥상 한번 차려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저희 집사람 방송 보고 있는데요. 여보 그 밥상 한번 차려줘. 시장은 내가 볼 테니까 카드 좀 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카드 네네. 주시겠는데요? 네. 네, 또 나물은 씻기만 하면 되니까 더 간단하고요. 또 두릅은 살짝 데치기만 해도 먹을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이것만은 반드시 약속해줘. 이게 뭔가 춤을 춰야 되는데 이렇게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나나 이렇게. 네. 참 쑥스럽네요. 네.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규칙, 꼭 집안 식구들이 함께해야 되는 약속들이 있으시면 궁금해요. 네. 사진 사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건강 톡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가 바로 건강검진인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인이 되면 네. 2년에 한 번씩 무료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죠. 맞습니다. 올해는 짝수해라서 짝수해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미 국가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으셨을 맞습니다. 텐데요. 네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올해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네. 건강검진을 좀 미루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미뤄놓으면 연말 돼서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맞습니다. 되죠. 또 건강검진이 몰리는 이 연말에는 네. 그 독감 유행 시기와도 겹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이 좀 최적기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이 국가 건강검진이 별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분들은 또 좀 비싼 돈을 들여서 네. 종합검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효율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건강검진 얘기를 했는데요. 정기적으로 이제 뭐 2년에 한 번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이유하고 그 목적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궁금해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 평생 질병을 안 걸리고 잘 돌아가시면 제일 행복한데 사실 그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모든 질병들이라는 거는 조기 발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조기 발견은 완치도 가능하고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하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이 알고 계신 암이 사실은 제일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중에 하나죠. 지금 그 그래픽에도 나옵니다만 암은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이제 검진들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일 많이 알고 계신 위암, 그다음 뭐 대장암, 간암, 폐암 이런 분들 이런 것들 여성분들 같은 유방암, 자궁암들 같은 경우들은 정말 조기 발견하면 뭐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 약물이라면 약물 등을 통해서 완치까지 가능한데 저런 질병들이 늦게 발견하게 되면 주위 장기나 조직으로 퍼지게 돼서 고생도 굉장히 하거나 혹시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기 발견의 암에 있어서 조기 발견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신 질환들 중에서 그 만성적인 병들 있죠.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또는 만성 간 질환, 뭐 신장 질환 같은 경우들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병인데 그것도 조기에 치료를 해서 합병증을 막아주면 좋은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뇌 풍이 온다는 뇌졸중, 또 심장병 오는 심근경색이나 이런 협심증 같은 질환들은 생명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을 조기에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코로나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런 감염병 문제도 사실 심각하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결핵 같은 질병도 많기 때문에 요즘들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아직 많아서 그거 조기 발견도 사실 치료에 따라서는 주위 사람들이 이거 퍼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도 제일 나쁜 게 결국 주위 사람 감염시키는 건데 그다음에 간염들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뭐 매독, 에이즈 같은 질환들도 뭐 종합검진들에는 포함돼 있으니까 그런 질병들을 조기 발견하는 것들이 결국은 생명과 또는 합병증을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의 목적은 그런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을 들었잖아요. 네. 예방 차원도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네. 다 된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로 어떤 검진이 이루어지나요? 네, 아마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995년도부터 아마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신 일반 건강검진들 성인들이 가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생애 전환기라고 그래서 뭐 나이에 따라서 변화를 낼 때 해주는 검진, 그다음에 알고 있는 암 검진이 있고요. 또는 이제 요즘 영유아들까지 건강 검진을 하고 있어서 전 연령층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국가에서 검진을 통해서 질병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수검률이 사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뭐 갔더니 뭐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뜯었더니 끝났네 그래서 검진을 안 하는데 네. 최근 통계를 보면 그래 좀 바람직하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3년이 72.1%인데 2018년이 76.9%니까 조금 증가됐고요. 네네. 특히 암 관련 검진, 영유아 건강 검진은 10% 이상 정도 증가되는 거로 봐서는 검진이 이제 점차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의 목적이라면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게 이제 혹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예, 있는지요? 그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다른 단체하고 해서 그 한 12년 동안 12년 전부터 통계낸 게 있습니다. 대상자만 해도 270만 명이니까 꽤 많은 거니까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꾸준히 받은 사람들하고 한 번씩 걸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의료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입원 일수 한 1.7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 보면 의미가 있고요. 그럼 질병 발생하고는 어떤가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5번 정도 이렇게 뛴 사람들하고 꾸준히 받은 사람들하고 봤더니 당뇨병 같은 건 2배 정도, 또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운 정도의 질병 발생률이 차이가 나는 걸 보면 결국은 앞서 얘기 드린 조기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니까 합병증 생길 일들이 많아지니까 질병 발생, 입원 기간, 치료비 같은 것들이 다 늘어나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시기에 맞춰서 좀 받아주시는 것들이 뭐 본인뿐만 아니고 국가 재정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세뇌되는 느낌이 쏙쏙쏙 들어와요. 건강검진 정말 꼭 받아야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 국가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전에는 40대 이상으로 돼 있고 2년마다 한 번 받고 비사무직, 즉 사무직 일하는 아닌 사람들은 매년 해주죠. 근데 매년이 뭐 거기 암검진 빠져 있고 일반 혈액 검사하고 흉부 사진 들어 있습니다. 매년 해주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20세 이상도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20세 정도 해봐야 이번에 투표도 벌써 18세부터 했습니다만 대학생들 또는 취업준비생들까지 평소에 좀 건강에 소홀하거나 아유 나는 괜찮아 뭐 이 나이에 무슨 병에 걸려 하는 사람들까지도 대상의 절정도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웬만한 성인들은 다 본인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라에서 제공하는 검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젊다고 그래서 뭐 괜찮다, 나는 안 아파 그러는데 요즘에 보면 주변에 20대, 30대도 좀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이 건강검진 통해서 내 몸의 건강 지표를 점검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게 지금도 뭐 느껴지고요. 그 기본적으로 어떤 검사를 아까 뭐 잠깐 거론하셨지만 검사를 하는지 말씀을 좀. 되게 이제 소홀히 하는 것 중에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검사들 중에서 우리 가면 당연히 하죠. 뭐 평소에 키 몸무게 재기도 하겠습니다만 체중 측정하고 키 측정하고 그거에 따라 이제 체질량 지수가 나오게 되고 또 시력도 재고 청력도 재고 혈압도 재죠. 거기에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뭐 박정훈 씨는 안경 끼고 계시니까 혹시 안경이 저기 시력이 보정된 건가요?
그냥 도수가- 아니면 멋으로 아니, 저는 노안이 와서 다초점.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사실 시력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잘 보이면 됐지 뭐 하니까 네네. 사실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지만 나이 드시게 되면 노안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백내장들 많이 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력이 떨어지면 잘 몰랐더라도 작년보다 많이 전번보다 많이 떨어졌네 하면 가 점검 받아보면 이런 백내장 같은 질환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력도 사실은 뭐 늘 일상생활하니까 잘 모르지만 본인도 모르게 TV나 라디오 자꾸 키시는 분이 있고 예. 막 얘기할 때 자꾸 큰 소리로 얘기하는 분들은 네네. 청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까지 생길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전에랑 비교해서 청력이 떨어진 분들도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들 중에 네. 하나고요. 또 하나는 혈압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뭐 요즘은 혈압 재는 곳이 하도 많아서 뭐 틈나면 가서 재보기도 하지만 네네. 사실 내가 오늘 가서 쟀더니 뭐 130에 85라 정상이다 하지만 그게 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는 120에 80이었다 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추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된 혈압보다는 비교를 할 수 있는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으셨다면 비교를 꼭 해보셔서 혈압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네.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신체 계측에서 키 몸무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것도 사실 그 이번 검진에는 허리둘레가 포함됩니다. 허리 이제 둘레. 옷 사러 갈 때 되면은 맥인치 하면은 되게 네. 줄여서 얘기해보고 짬내 가지고 되게 허리둘레 잘 안 재시죠. 근데 여기서는 재주거든요. 근데 이게 체중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체질량 지수 여기 보면 25, 30 써 있는데 저거는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네. 2m 사람이 있다면 네. 2m의 제곱이 4죠. 그 사람이 100kg라 그러면 4를 100으로 나누면 25가 나오죠. 그럼 그게 비만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키의 제곱을 통해서 나누게 되면 저 네. 체질장 지수가 나와서 30 이상이면 굉장히 비만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네. 또한 허리둘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90cm가 남성은 기준이고요. 네. 여성분들은 85cm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저거보다 넘은 분들은 저것만 갖고도 비만을 측정하는데 저게 체질량 지수와 결합이 돼서 네네. 체질량 지수도 심하고 허리둘레까지 높다면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대사 관련된 질환들, 당뇨, 혈압 이런 질환들의 위험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려줍니다. 따라서 네. 단순하게 그냥 비만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록이 있으면 한번 비교해 주셔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네. 현재 질병이 없더라도 추후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네. 건강 이제 저 종합 검진을 받아야 되는 이제 해인데 네. 허리 얘기 나오니까 조금 늘은 것 같긴 한데 이게 걱정돼요. 저도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들이 맞아요. 진짜 그렇죠. 말씀 들으니까 주변에 좀 걱정되는 분들이 자꾸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또 건강검진 받고 나서 대사증후군, 위험군 판정을 받아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네. 많이 계시던데요. 예. 네. 대사증후군 하면 뭐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요즘에는 결과로도 많이 네. 가죠. 그렇죠. 네. 그 옛날에는 대학교 4학년이 취직하기 어려워서 대사증후군 했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제 비만 환자들, 그 이제 허리둘레로 해서 기준이 넘은 사람들. 네. 그다음에 우리 혈액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한 3가지 있는데요. 네. 중성지방이 150이 넘거나 약을 먹는 분들. 그 콜레스테롤은 고콜레스테롤, HDL은 높을수록 좋은 건데 낮은 사람들. 네. 그다음에 혈당이 높은 사람들,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기준이 있는데 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있는 사람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큰 질병이 없더라도 이게 나타났다 하면 각각으로 우리가 비만 하나, 뭐 혈압 하나, 당뇨 하나 띄면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성이 2배라면 3가지 이상 있는 대사증후군이라면 4배, 5배가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심혈관 쪽, 뇌 쪽 이런 쪽 문제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단순한 혈압 당뇨가 아니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평소 자기가 알고 있는 혈압 당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도 쪘는데 당뇨 혈압이 있다고 그러면 아이고. 치안 폭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그 간단한 결과만 가지고서도 이런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되실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게 이제 건강이라는 건 네. 알면 알수록 이제 더 깊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쉽게 설명들 해주면서 네. 뜨끔뜨끔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건데 네. 이제 평상시에 술을 좀 자주 드시는데 또 양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피로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있잖아요. 간 때문이 하는 네. 것처럼 간 검사를 꼭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뭐 우리도 필수 항목에 당연히 포함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SGOT, SGPT, 뭐 감마 GTP 많이 들어보셨고 요즘은 이제 AST, ALT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표시가 딱 돼서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면
그 이제 국가검진에는 40세 때 비형 간염을 해주지만 일반적인 그 이외의 나이 때는 간 기능 수치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간 기능 수치가 나빴을 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가 간염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A형, B형, C형, D형, E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건 A, B, C 세 가지인데요. 네. 특히 B형하고 C형 간염인 경우는 만성화를 합니다. 즉 간경화, 간암을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나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간염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게 있는 경우라면 전혀 얘기가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특히 요즘은 A형 간염도 젊은 사람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그 증가됐었던 것도 있고 요즘은 좀 유행이 좀 잠잠해졌습니다만은 젊은 층에서는 A형 간염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할 일은 간 기능이 나쁘다 그러면 간염이 있나 확인하는 게 첫째고요. 그게 아닌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간이죠. 결국 지방간의 첫 번째는 술. 두 번째는 음식, 체중이거든요. 결국 체중 중에서도 탄수화물 많이 먹는 분들이 간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초음파나 기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간맞이 T는 GPT는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술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만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올라가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담도계 쪽, 쓸개나 그 주위에 있는 담관 쪽에 질환이 있어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그런 쪽에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간 기능은 이상이 있으면 일단 어딘가 신호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약물들 과용하는 분들도 간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유 없이 약물도 몸에 좋다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 많이 갑자기 먹은 분들 중에서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야, 그런 거 많이 먹어도 안 되겠네요. 또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 땐 흔히 공복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 혈액검사 항목에 보면 공복 혈당 검사도 있던데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면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하죠. 사실 혈당은 뭐 수시로 요즘도 많이 재긴 하는데 정상은 100 미만입니다. 100 미만. 100 미만이어야 정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당뇨뿐만 아니라 당뇨 예비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표에 나온 대로 126이 넘으면 당뇨병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101에서 125 되는 이런 공복혈당 장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 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건가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후에 뭐 재는 것도 있습니다만 식후라는 거는 먹은 음식에 따라서 혈당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되질 않아서 우리가 병원에서는 표준화된 포도당 용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시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해서 200이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따라서 평소랑 다르게 오래 했더니 이번에 뭐 당뇨 의심이 나왔네 하는 분들은 반드시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체중이 늘어나는 아까 비만 그런 형태에 있는 분들이라면 병원에 가셔서 이런 당 부하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 200이 식후 2시간이 넘는지 확인, 필요하면 당화혈색소라는 걸 포함해서 당뇨 환자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3개월 평균치인데 그걸 두 가지를 다 확인해 보시면 내가 당뇨 환자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안 간 예비군인지 여부들을 확인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당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예비군 얘기는 이제 군 관련된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병에도 그러니까요. 예비군이 있군요. 소변 검사는 주로 그러면 이제 신장 쪽 기능 검사를 주로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소변이 이제 병원에 가면 아마 컵 주고 가져오세요 하는데 그거 갖고 오면 우리가 스틱을 꽂습니다. 그래서 스틱에서 색깔 변하는 걸 보고 단백이 있네요, 아니면 혈뇨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소변 검사인데. 스틱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명확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질환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요단백이 양성이 나왔다면 뭐 소변 신장 쪽 문제도 있고 간 쪽 질환이 있고 아니면 어디 뭐 체력 검정을 하기 열심히 달리기를 운동 많이 해도 잠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양성이 나오면 실제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혈뇨가 나오는 경우에도 그게 현미경으로 실제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건 색소라든가 여러 걸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혈뇨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확인을 해서 진짜 혈뇨가 있으면 우리 잘 아시죠? 결석. 통증이 심한 결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구체 쪽에 질환이 있어도 나올 수 있고요. 크게 얘기하면 암도 방광암, 신장암에도 혈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혈뇨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스틱이 나오는 것도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신장 기능 검사를 하고
그 사고체 여과율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에 수치료도 나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질환 여부에 따라서는 신장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특히 그 혈액 검사를 확인하면 내 현재의 콩팥 상태 내지는 다른 질환 여부들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가건강검진 안내문을 미리 살펴보니까요. 네네. 4년마다 한 번씩 이상 지질혈증 검사를 하라고 나와 있던데 이상 지질혈증은 또 어떤 건가요? 말이 참 네. 이상한데요. 네, 어렵네요. 대개는 고지혈증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이 고지혈증이야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데 콜레스테롤 중에서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160이 넘거나 그러면 이제 그 고지혈증에서 나쁜 그 지질혈증이 되고 또 하나의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었죠. 그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높은 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고지혈증이 이상하다고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중성지방이 200이 넘거나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160이 넘거나 높은 콜레스테롤이 40이 낮은 경우로 이제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 자체로서도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질환하고 복합됐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는 분들에 따라서는 저게 조금만 높아도 치료를 해야 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깝게도 이게 한 4년마다로 바뀌었어요. 2년마다 하다가 그래서 네네. 되게 남자 24세, 여자 40세 이상이 넘으면 이제 4년마다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면 중간에라도 가셔서 확인하셔서 변동폭이 있는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네. 특히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에서도 그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가장 무섭고 심각한 이제 지병이라고 그러면 이제 암을 꼽을 네. 수가 있는데 이 국가 검진으로 어떤 암을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예,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5대 암들이 다 들어가죠. 네. 위암 같은 경우, 뭐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위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 2년마다 위 내시경 또는 위장 조형 촬영을 하게 돼 있고요. 네. 특히 간암은 다 해두는 게 아니고요. 고위험군만 합니다. 고위험군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B형, C형 간염 있는 환자들, 네. 간경화 있는 분들은 1년에 2번씩 초음파를 해주기 때문에 꼬박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대장암은 2년에 한 번씩 대변 검사로 해서 분변에서 양성이 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하고요. 네. 여성분들이 하는 유방암하고 자궁암도 유방암은 40세 이상, 자궁경부는 20세 이상들이 2년마다 하는데 네. 저거는 중간에 검사 결과가 이상 있는데 2년마다 하시면 안 되고요. 검사를 한 번 또 더 정밀 검사 해보세요 하거나 네. 1년 뒤에 해보세요 하는 경우는 그때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잘못하는 게 해보고 던지면 안 되시고요. 네.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폐암 검진이 이제 우리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54세부터 74세까지 30감년. 30감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는 사람들은 30년, 하루에 두 갑씩 피는 사람들은 15년이 되면 네. 그 30감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4세면 내가 20살부터 폈으면 해당이 되죠. 그렇죠. 한 갑씩 폈으면. 네. 근데 30세 넘었더라도 두 갑씩 폈으면 해당이 되죠. 그런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CT 촬영은 조영제를 쓰는 촬영하고 안 하는 촬영이 있는데 네. 조영제를 안 쓰고 네. 하는 촬영을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중요한 검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국가 건강 검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종합 건강 검진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그러게요. 궁금해요. 예, 정말 국가건강검진은 정말 최소한도 필요한 것들, 이것만은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정말 다 모여놨지만 네. 네.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비용도 좀 적게 들고 잘 할 수 있는 검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종합검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것도 하나 하는 정도로 뭐 숙박검진 관련해서 과다한 면도 있긴 하고 그렇지만 요즘은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해서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국가검진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가족력이 있어 위험한 질환들은 조금 더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건강검진 받을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으시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올림픽 나가는 것처럼 평소 건강관리하는 분들 있어요. 네. 2주 뒤에 검진하니까 오늘부터 음식도 술도 끊고 운동 열심히 해서 가서 검진 결과가 잘 나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건강검진이라는 건 평소 상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가장 네.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금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날 음식들을 좀 많이 먹게 되면 다음날 그 검진 결과가 그 위내시경 같은 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다음날 아침에는 당연히 커피, 물, 우유 같은 경우 당연히 안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문진표들 작성들을 충분히 잘 하셔야지 그 건강검진 결과를 잘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제가 주의사항까지 쭉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상 이 건강검진이라는 게 꼭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오늘도 방송 보신 분들은 네. 뭐 좀 많이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함께 하셨는데 건강톡톡 오늘은
효율적인 건강검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2년에 한 번 받는 거 꼭 지키시고 그럼요. 이왕이면 연말 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봄답지 않은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시각 대전은 10.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낮에는 우리 지역이 17도를 밑돌며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마저 강하게 불면서 화재 사고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들면서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7도, 공주 17도, 논산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는 오늘 낮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차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내일 낮부터 기온은 점차 오르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내륙에는 소낙성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달 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만나고 계십니다. 네. 예, 뭐 방송 보시면서 아까도 게시판 말씀드렸지만 네.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연들이 있으시면 저희와 같이 해주시면 소통하는 방송으로 잘 그럼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이것만은 반드시 약속해줘, 네, 약속해줘. 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658번님, 우리 가족은 식사 후 각자 먹은 그릇, 제가 저거잖아요. 오. 설거지통에 가져다가 네. 물에 적셔두는 규칙. 오, 작은 필요하죠. 습관으로 주부에게는 큰 도움 됩니다. 네. 이게 좀 물에 불려야 설거지하기가 좋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저거에 기름 있는 거하고 같이 하면 안 돼. 네. 6990번님, 우리 가정의 금기이자 가훈, 늦은 밤 야식 금지입니다. 다소 비만 체질이 많아 다이어트를 밥 먹듯이 하기 때문인데요. 사진은 도마시장에서 녹두전 시식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대낮 시간대죠. 녹두전인데 맛있는 거는 막걸리 같아요. 네. 야식 금지. 네. 그렇죠. 네. 8099번님, 우리 집은 인형을 사면 포장한 상태로 그대로 두는 규칙. 인형뿐만 아니라 TV랑 TV 스피커 포장도 그대로. 어머. 더러워지는 게 뭘. 최대한 그 포장을 그대로 두었다가 네. 그 뒤에 떼시는구나. 글쎄 저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뜯어야 맛도 있지만 저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네. 7471번님, 애들 어릴 때부터 본인이 먹은 간식은 스스로 정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다 먹은 과자 봉지는 접어서 버리고요. 저 남은 방법. 과자는 각자가 밀봉에 둔답니다. 밀봉하는 거하고 접어서 버리는 게 이제 편지 옛날 쪽지 편지 쓰는 것처럼 네네. 그거 접어서 그러면 이제 쓰레기 양이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야, 좋은 방법 쓰셨네. 네. 9928번님, 저희 집에는 소소한 규칙이 있어요. 사용한 물건은 그 자리에 두기. 특히 요즘에는 현관에서 손소독제와 체온계 두고 수시로 체크. 꼼꼼하시네요. 네. 그 물건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가족끼리 서로 찾아서 헤맬 일이 없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약속인 것 같은데 잘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8144번님, 용돈 모으는 목록을 정해서 이대로 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잘 도와준답니다. 얘들아 고마워, 사랑한다. 저 약속 지키는 것도 참 네. 소중하다 생각이 되는데 야, 이게 약속이라는 건 지키자고 네. 만든 건데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다양한 규칙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마을 탐구 생활. 이맘때면 홍도화가 마을을 붉게 물들인다는 금산 홍도마을로 향합니다. 올해는 비록 축제를 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봄은 오고 꽃도 피었습니다. 꽃길 걸으면서 화사한 기분도 내고요. 금산의 자랑인 인삼과 깻잎을 키우는 농가의 이야기까지 가득 담아왔다죠. 다음 주에 함께해 주세요. 코로나19로 뭐 외출도 자제하시고 네. 병원 방문도 오. 조금 자제를 하시다 네. 보니까 지키기는 잘 지키고 계신데 안타까운 건 예방 접종률이 확 줄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예방접종을 좀 미루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면 코로나 끝난 상황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감염병을
또 대유행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중이지만 예방접종은 중단 없이 해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기마다 필요한 예방접종이 있고 나이에 맞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예방접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주말 잘 쉬고 여러분들도 잘 쉬시고 월요일에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